ASF 발병 1년,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경기도 연천의 상황은 어떨까? 어렵게 한 양돈 농가를 찾았습니다. 방문과 동시에 제작진이 마주한 것은 본사가 아닌 샤워실. 샤워를 하시면 되거든요. 속옷도 그 안에 있어요. 일회용 속옷도 다 있어요. 샤워 후 마련되어 있는 속옷과 양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농장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소독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 지나갈 때마다 소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만지다 보면은 약간 그 분변이라든지 이렇게 손에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돼지 만지고 하다 보면 손이 계속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역마다 이렇게 갈아시는 거예요? 예. 저는 다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2중 3중에 걸친 철저한 방역 작업.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식한 지 한 달 남짓 된 소중한 돼지 700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았어. 그만해. 1년 전 이곳에는 돼지 8천여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SF가 터지고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 아래 모두 땅에 묻어야 했다는데요. 이후 1년간 텅 비었던 자리에 이제야 돼지들을 맞이한 겁니다. 자유롭게 다니네요? 네. 원래 임신 후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분사시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센 애들이 이제 힘 약한 애들 밥을 또 뺏어 먹어 들어가요. 자기 거 먼저 다 먹어놓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그게 심하다 보면은 그때는 장가줘야 돼요. 그 개체를 보호해줘야 돼요. 2011년 구제역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겪게 된 두 번째 살처분. 잔인하지만 계속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돼지를 죽여 없애는 일인데요. 키우던 돼지를 죽여야 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돼지가 묻힌 지역의 인근 주민들도 악취와 위생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애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마 평생 안게 되는 고통일 거예요. 잊지 못할 고통이죠. 묻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고통을. 그런데 같은 살처분이라도 구제역에 비해 ASF로 인한 살처분의 고통이 더욱 컸다는 이창번 씨. 사실 구제역은 막을 수가 없어요. 구제역이 터진다는 거는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너무나도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른 데 농장에 살처분한 포크레인이 저희 농장 옆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장비도 못 구하고 뭐 살처분하기 바빴던 거예요, 다. 그 포크레인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이틀 뒤에 돼지를 내부에서 이동을 했는데 딱 바깥에 2m가 노출돼 있었어요. 그 이동한 돼지들이 2, 3일 뒤에 구제역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구제역은 진짜 바이러스 구제역은 막을 수가 없어요, 농장에서. 그렇지만 ASF는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치사율은 높지만 구제역에 비해 전염성이 낮은 ASF는 방역시설만 단단히 갖춘다면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어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도출 과정에서도 항생제 검사를 다 해요. 일반 저희가 그 도출을 했을 때 항생제가 한 마리라도 검출되면은 그 출하에 제한을 받고 그게 3번 정도 걸리면 저희도 이게 폐업을 해야 돼요. 그만큼 좀 법도 세고 그리고 좀 체계가 좀 강압적인 것도 있지만 좀 체계가 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터무니없이 너무나도 많은 농장을 살처분했다는 거는 너무 진짜 정말 많이 억울했죠. 이렇게 불리한 살처분과 몸만 터졌다 하면 일단은 다 묶고 보자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살처분이라는 고통의 기억으로 맞닿아 있는 구제역과 ASF.
그렇다면 두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구제역 바이러스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 입자가 조금 먼 거리라도 전파가 돼서 이제 전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한 전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이러스 원인체가 묻어있는 것이 노출이 되어야만 돼지가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바이러스에 대한 방제 대책은 그래서 별도로 세워지고 별도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 조치로 첫 발병 한 달 새에 연천군 내 모든 돼지가 사라졌지만 ASF의 확산은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발생 초기에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경험했던 그 상식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전염력이 높을 테니까 미리미리 살처분을 하자. 그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처음 개봉한 국가에서는 당연히 살처분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발생 이후에 경과를 추이를 지켜보니까 전염력이 높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 발생 초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았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런 역학적인 사실을 안 순간부터는 정책을 빨리 바꿔서 써야 되는 건데 여전히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죠. 2021년 희망으로 포문을 열어야 할 새해를 목전에 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내 최남단 영월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무려 170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했는데요. 이 울타리를 뚫고 무려 60여 킬로미터나 남하한 겁니다. 영월에서의 감염 소식이 충격적인 또 다른 이유. 국내 최대 양돈업계들이 모여있는 충청권과도 인접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 작업은 지금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 사건 터지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예. 다시 영월을 중심으로 기나긴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발생 지점 그 주변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발생 지점 주변에 16km 면적은 대략 한 14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1일 날 확진 받고 그날부터 바로 해서 지금 한 8일 걸려서 내일 모레면 다 이제 설치 완료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울타리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또 한 번 강원도를 발칵 뒤집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1월 감염 개체가 발견된 인제의 남동쪽에 위치한 양양에서도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비용만 960억 원이 들었다는 울타리는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환경에 조건만 좋으면 1년 이상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지 않고 울타리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 지역에 감염원이 들어왔었을 때 75% 수준을 3년간 수렵을 통해서 개체수를 감소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죠. 멧돼지 입장에서는 포획을 하고 개체수가 감소되는 걸 스스로가 알죠. 알게 되면은 번식을 강화시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출산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개체수가 감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된다고 느끼게 되면은 번식을 한 번 더 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멧돼지 개체수를 감소해봤자 1년만 지나면은 원상복귀가 다 됩니다. 계속 지금 굉장히 많은 돈들이 환경부 예산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의 목적이 멧돼지가 더 확산되지 않아서 집돼지와의 어떤 접촉들을 막기 위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매번 그게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바에 그 많은 돈을 집돼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차라리 그 농장들 주변에 이중울타리를 차라리 치라 이거예요. 농가들한테 치라고 하지 말고. 그 돈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치고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점점 방역 울타리를 넘어 남하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 차단과 개체수 조절을 위해 강원도가 내린 특단의 조치. 엽사와 사냥개를 동원한 광역 수렵장 운영인데요. 단순히 이동을 차단하는 울타리에 그치지 않고 돼지열병의 매개체인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멧돼지 사냥에 나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ASF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선제 대응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 수렵장에 전국 각지에서 수렵인들이 몰려들었는데요. 황병산하고 연결된 산이라 가지고 돼지가 이리 가끔 많이 내려와요. 이쪽은 지금 돼지열병에서 피해가 좀 없대요? 이쪽으로는 아직 돼지열병 피해는 없고요. 아직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그리고 돼지열병 폐사체도 아직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네. 아무튼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힘들죠. 멧돼지는 몸이 가려우면 나무에 비비는 습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껍질이 벗겨진 비빔목은 영역 표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빔목이 발견됐다는 것은 근처에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돼지다. 커다란 체구만큼이나 쉽게 잡기 힘들다는 야생 멧돼지. 한 100m, 200m는 그냥 간다. 실탄을 맞고도 100여 미터 이상 달아나기 때문에 포획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격이 중요하다는데요. 포획 포상금 50만 원을 내건 덕에 전국 각지의 엽사들이 모여들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푸는 것도 문제가 돼요. 올해는 5개군을 풀었잖아요. 비용도 많고. 그런데 사실 사냥이라는 게 자기 지역을 벗어나가지고는 잘 못해요. 엽사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문제 같아. 애당초 포획 계획이 내 보기에는 조금 잘못됐어요. 군 단위로만 딱 부르면 그 군에서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겨울이 오면 멧돼지는 짝짓기와 더불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는데요.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 겨울이 더없이 중요한 계절입니다. 지금 이제 멧돼지가 짝짓기철인데 이제 수컷과 암컷이 만나는 시기죠. 근데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 한 마리가 감염이 되면 여러 마리 암컷이 동시에 감염이 되는 거고, 이 암컷이 감염됐을 때 다른 수컷에 옮기면 다른 수컷은 또 다른 암컷 여러 마리에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가을철이나 여름철보다는 전파가 훨씬 더 멀리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에 의한 교란입니다. 방해 동작이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을 사람이 와서 뭐 개를이나 총소리를 낸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간적인 도망을 가겠지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멧돼지는 거기가 위험한 곳이라 생각하고 서식지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번, 두 번 만에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 멧돼지가 그 서식지를 떠나게 되면은 더 멀리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엽사 선별이 필요한 거죠. 가장 포획률이 높은 엽사를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광역 수렵장을 개설해서 일반인까지도 다 수렵에 참여하게 합니다. 엽사의 경험이 부족한 엽사 같은 경우는 멧돼지를 포획하지 못하고 계속 교란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멧돼지는 떠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멧돼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강원 최남단인 이곳 영월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야생 멧돼지 수가 무려 8건에 달하는데요.